2018년 10월 15일 내일의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먼저 저번에 얘기했던 녹십자 MS, 데일리 블록체인, 올릭스 데이오 이렇게 네 종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일단 장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장이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장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오전장에는 조금 보합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저점을 살짝 깨주면서 오후에도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방향성을 집 결정하려고 하는 변곡점의 모습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내일 이 구간 지지해주면서 살짝 플러스 떠가지고 바로 올려주거나 그런 듯한 흐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아래꼬리 달아주고 다시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얘가 문제예요. 내일 얘가 만약 이렇게 쭉 이탈해 버린다면 코스닥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상 이 갭을 메꾸러는 와야 되니까 내일 이렇게 만들어 주다가 슬슬 이렇게 올려주는, 슬슬 올려주는 게 아니죠. 간밤에 뭐 좋은 뉴스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플러스 시가로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듯한 이런 캔들을 좀 기대를 해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 시가로 출발한다면 여지없이 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늘 만약에 시나리오를 짰다 한들 내일 마이너스 축한 시가가 나온다면은 이 저가를 이탈해서 또 새로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전면 취소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간다고 한들 코스피가 저렇게 빠져버리면 그 심리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은 아무래도 두 지수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죠. 평소에 따로 노는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짜더라도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녹십자 MS는 어떻게 됐냐? 오늘 결국에 여기 예상했던 시나리오 자리까지 깔끔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였죠? 이 자리 표시해놨던 구간에 정확하게 딱 찍고 내려온 모습이네요. 사실상 좀 찍은 다음에 여기서 지지해주고 좀 위아래로 흔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려줄 줄 알았는데 장의 영향인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후 흐름들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그렇다면 녹십자 MS는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걸로 전제가 이제는 다시 하락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여기 자리, 사실 어제 얘기했을 때 여기 살짝 내려오면은 이제 체결시키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리딩이 아니죠. 이건 제 견해니까 체결시키겠다라는 의견을 보였었는데 아침에 애초에 이렇게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여기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매수를 체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짧게 이 구간에다가 짧게 털었네요. 여기에도 결국에는 맞고 떨어질 자리였죠. 이 자리가 저항대 부근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상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조금 더 이 전고점을 돌파해 주길 바랬어요. 왜냐면은 열심히 하락하다 급하게 올라온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좀 강력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흐름이 아니라 좀 강하게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서 지지부진한 모습에 틀렸구나 싶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오후에 요 자리에서 다시 갈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네, 여지없이 이탈하는 모습에 사실 바로 올라갔어야 되죠. 이탈하는 모습에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길 찍어주고 반등하는 모습에 다시 종가 고가는 만들겠다. 종가 고가라기보단 여기서 종가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손절만큼 복구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종가에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일리 블록체인은 매매가 끝났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길 바랬어요. 여기까지. 근데 내려오길 바랬는데 애초에 시가부터 여기에 떴죠. 시가 3.11%. 그러고 나서는 좀 올라가다 말았는데 얘는 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사실상 오늘 반등해주기 시작했으면은 여기를 자
이 구간대를 이탈해주지 않고 좀 이렇게 반등해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반등해서 여기서 이제 또는 이 구간까지 저항대로 맞춰서 이렇게 해서 맞고 떨어지는 녹십자 MS처럼 그래서 다시 떨어져도 뭐 사실상 할 말은 없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를 않은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올릭스는 이제 관중에서 조금 다시 밀어놓고 나중에 다시 본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유는 아직 뭐 움직임이 크게 없었죠. 근데 대유를 조금 다른 시나리오를 짜보려고 했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 구간대에서 이 구간대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기존에 꼭 내려와만 산다 그 시나리오에서 이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 MS 최근 차트 있죠. 이렇게 현재 이런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자 현재 이런 구간이라 생각을 이렇게 내려왔다 생각을 하고 원래 내려오길 바랬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녹십자 MS 흐름을 샘플로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코스닥 레버리지가 조금 빠졌는데요. 아직 저점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생각이에요. 여기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을 줄여줄 생각이고요. 전부 다 비중을 줄여줄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탈해버리면은 반만 비중을 줄여주고 나머지는 좀 홀딩하고 있다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살짝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여기서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갈 시나리오를 잡고 요 구간에서 다시 반을 매수해서 평단이 현재 이쯤 되는 거를 여기쯤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내일의 종목을 본다면은 내일 만약 장이 무난하다라는 전제하에 이 종목들을 볼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전제를 취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밑에서 급하게 올라왔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사실상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습인데 내려왔을 때 그 흐름들을 보니까 뭐 크게 반등 없이 여기서 질질 흘러서 빠진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본적인 흔들기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 요 정도까지 요 구간 정도까지는 흔들기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가가 아닌 종가 정도요. 어제의 종가. 그래서 얘를 표시해 본다면은 요 구간까지는 흔들기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수할 거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매수할 거냐 한다면은 요 구간에서 요렇게 여기 있죠. 오늘 열심히 오늘 몇 번 지지했던 이 구간 가격대를 따져 본다면은 877원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저점 이탈하는 자리에 손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손절이 한 1.5%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손절은 아주 좋은 자리죠. 자,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은 대략 1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매도를 한다면 여기 어딘가에서 매도를 하겠죠. 여기서 오늘 데일리 블록체인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중간에 매도를 할 생각도 있고요. 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혜양조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자,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죠. 877원에 이 자리 저점 얘기를 여기 저점에 손절을 할 거고 올라온다면은 보수적으로 대략 969원 정도에다가 매도를 할 계획으로 시나리오를 짜 봅니다. 만약에 시가가 시작부터 여기서 뜬다면은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현재 시간이 3시 40분인데요. 아직 시가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인콘도 괜찮은 장에 오히려 보혜양조보다 얘가 좀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금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사실상 이 움직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혼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한번 줘야 되는 구간이니까 오늘 여기서 많이 지지받았죠. 크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거래량이 어제 대비 반으로 많이 줄은 상태에서 결국 막판 장 영향에 의해서 빠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혜양조랑 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170원에 매수를 해서 2150원 이탈할 때 손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도 1몇 프로대 나오겠죠. 1순위로 따진다면은 보혜양조는 2등, 인콘이 1등.
네. 그래서 보행조 2등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먼저 오는 놈을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굳이 여러 종목을 같이 살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은 여러 종목을 사봤자 장에 영향이 빠졌을 때 장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다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인콘을 내가 여기 계획을 했는데 시가가 여기서 떠가지고 날아가 버리면은 얘는 더 이상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를 짜놨던 보유양조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시가에 따라서. 그래서 1등, 2등, 3등을 정해놓고 그 순위에 맞게 일단은 체결시킬 각오를 하고 있대. 내가 만약에 놓쳐버린다면 그 다음 종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터블스도 현재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이에요. 결국엔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상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증거금 100%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워낙 변동폭이 큰 애들은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얘 같은 경우 사실 이랬죠. 여기 내려오길 바랬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아서 잘 안 봤던 종목이죠. 근데 오늘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깔끔 이쁘게 돌파해주고 마감해주는 모습에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롭게 다시 또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접근할 거냐 한다면 여기 선 그어놨죠. 오늘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이쁘게 또 바닥을 한번 다졌어요. 그래서 요렇게 내일 4,800원, 810원쯤에 요 구간에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고 손절은 아까처럼 1점 몇 프로 굉장히 짧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너 팔 때 어디다 팔래? 이런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고점은 돌파는 해야겠죠. 근데 이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8% 9%쯤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 살짝 돌파할 때 요거처럼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 돌파할 때처럼 요렇게 돌파할 때처럼 얘도 이런 식으로 살짝 돌파해 가지고 여기 좀 저항받을 구간이 있나요? 뭐 이렇게 굳이 선을 잡아본다면 이런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일봉이 없으면 주봉으로 찾아볼까요? 딱히 눈에 띄는 자리가 없네요. 월봉도 뭐 눈에 띄는 자리가 없어서 일단 돌파를 했을 때 많은 대다선 7, 80% 이상 수익 실현을 해놓고 비중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면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거의 신고가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현재 저항대가 보이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인콘을 제가 어디다 판다 그랬죠? 여기다 판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올라오면은 대략 한 7%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종목인데요. 오늘 흥구석유가 사실상 차트로 보면 굉장히 이뻐요. 이뻐서 집중적으로 접근해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흔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두 가지 계획이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구간대에서 다시 내려와서 자리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또는 이 구간대를 다시 이탈해서 다시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거는 이제 후순위로 놔두고 먼저 접근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손절을 당해버리면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3,700원에 접근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짜본다면요. 세부적으로 짜본다면은 이제 이 종목을 여기 구간 3,700 한 30원쯤에 걸어놓을 생각을 하고요. 3,700원에 손절을 할 거고 그래서 올라온다면은 이제 이 구간대가 요 구간대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 사실상 좀 정확히 따져보면은 여기 구간대 이 구간대가 좀 매도 쳐야 될 자리로 보여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익으로 따지면 약 대략 한 7, 8%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손절로 따지면은 얘도 1.5%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사실 요 지금 요 구간으로 보여요. 여기 지지했던 구간들이 있었으니까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살짝 한 3,875원쯤에 매수를 해서 얘도 1.5% 손절 나오죠.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친다기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겠죠. 돌파할 때 아까 본 인터블스랑 같은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구제해 본다면은 1차 첫 번째 시나리오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흥구석유는 이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DPC. 흥구석유는 이제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고, DPC도 얘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내일 플러스가 떠가지고 위에서 놀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찍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오랫동안 닿지 않고 많이 풀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가가 마이너스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구간대에서 지지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요, 인터블스, 최근에 모았던 인터블스처럼 이런 식으로 아침 일찍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급반등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현재 재료도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도 그나마 좀 최근에 거래량이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한번 흔들어줘야 될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 받아가야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흔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내려오면은 매수를 한다. 그래서 매수는 정확히 좀 따져보면은, 자, 여기 5,970원에 매수를 걸어놓고 손절은 어디? 여기 밑에다가 5,88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 팔 거니? 이런다면은 여기 고점 부근 6,400원쯤에다가 매도를 할 계획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볼까요? 표시가 안 되네요. 자, 6,400원에다 일단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쯤 오면은 팔게. 아니면은 가기 전에 수익을 나한테 조금 주긴 줬는데 뭐 한 4% 5%대 구간에서 자꾸 지지부진하다. 근데 장을 보니까 장도 별로다. 그럼 당연히 그 구간에서 나와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5종목을 일단 시나리오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녀석 1등은 일단은 인콘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얘가 제일 강해요. 근데 강하기는 한데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켜준다기보다는 좀 더 이탈하면서 좀 장을 어렵게 난이도가 한마디로 높은 종목이어서 좀 후순위로 밀었고요. 그 다음에 인콘이나 보혜양주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죠. 이렇게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좀 잡아준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말한 샘표 이런 애들처럼 아침 일찍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로 보고 좀 난이도가 낮은 종목을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할 거고요. 내일 제일 중요한 거는 장의 영향이 얼마나 잘 받는지, 간밤의 지수가 좀 중요하겠죠. 현재 미선물이 현재 마이너스로 현재 끝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장하고 지금, 자, 우리나라 장하고 겹쳐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또 마이너스 1%로 다우 지수가 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일 또 마이너스 1%로 같이 뜰 거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간밤에 플러스 지수로 떴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플러스 1% 지수 비슷하게 뜨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일 시가 시나리오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그건 있어요. DPC 같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제 지수와 관계없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 흥구석유와 DPC, 인터블스 이런 애들은 이제 장에 영향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콘과 보혜양조는 내일 마이너스가가 떠버리거나 시가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매수가 취소되겠죠, 시나리오가. 근데 인터블스, 흥구석유와 DPC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걸 무시하고 이 구간에서 똑같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인터블스가 최근에 강했던 것처럼, 여기서 강했던 흐름처럼 이때 장도 안 좋았죠. 하지만 혼자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DPC가 유일하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것 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